요즘은 이제 리프팅 시술이 워낙 대세기도 하고 좀 이제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거 이런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시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한 얼굴이어도 부위별로 피부 두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 한 사람 내에서도 부위별로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시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오늘은 정말 많은 분들이 문의 주셨던 내용을 컨텐츠로 준비해 봤는데요. 네. 피부과 시술이라고 인터넷에 검색하면 꼭 나오는 키워드가 있어요. 울세라, 써마지, 텐세라, 텐세마 뭐 등등등 해서 이 시술들이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관심도가 높은 거죠? 요즘은 이제 리프팅 시술이 워낙 대세기도 하고 좀 이제 예쁘게 나이 들어가는 거 이런 관심도도 높아졌고, 그리고 연예인들이 많이 시술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인기가 항상 높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고주파 치료와 초음파 치료 이 카테고리가 나뉘어져 있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했거든요. 네. 이 장비, 시술, 효과 등에 대해서 선생님께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거 일단은 고주파, 초음파 시술 추천하시는 분과 비추천하는 환자가 있을까요? 수술이 아닌 이제 비수술적인 리프팅 방법으로 제일 많이 하시는 게 이제 레이저 장비를 사용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음파, 고주파 이렇게 크게 두 가지 에너지를 쓰는 것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 초음파 리프팅은 하이프라는 시술이고요. 대표적으로 울세라, 텐세라, 슈링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초음파 에너지를 이제 피부 깊숙이 근육을 싸고 있는 근막에 이제 포커싱해서 에너지열을 가해서 이렇게 탄력을 올려붙이고 위로 리프팅 시키고 이런 시술을 말합니다. 네. 그래서 턱이나 입가나 이중턱 이런 데가 좀 많이 처지신 분들은 이 초음파 리프팅을 좀 많이 하시는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주파 같은 경우에는 이 근육층까지 깊이 들어가지는 않고 이제 표피, 진피가 있잖아요. 이 진피층까지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진피층에 있는 콜라겐을 재생시켜서 탄력을 개선시키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제 리프팅 효과가 아주 세지는 않고요. 살짝 올려주고, 그것보다는 이제 피부의 이제 결을 매끄럽게 모공이나 잔주름 이런 거를 개선시키고 피부톤을 맑게 하고 이런 전반적인 피부 상태를 건강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목적으로 많이 시술을 하기 때문에 좀 이제 살집이 많으신 분보다는 얼굴에 살이 조금 없으면서 피부가 얇으신 분들이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시술들이 인기가 많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또 경험을 하고 효과를 보신 분들도 또 많으니까 입소문을 타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또 아무나 무조건 이 시술을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비추천하시는 환자분들 있으실까요? 네, 초음파와 고주파는 열도 다르고 방식도 다르고 목적도 살짝 다르기 때문에 이 초음파로 리프팅 시키는 분들은 가급적이면은 살집이 어느 정도 좀 있으면서 좀 처짐이 메인이신 분들이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얼굴에 살이 너무 없고 이렇게 피부도 얇고 이런 분들은 이제 처졌다고 해서 초음파 리프팅을 좀 많이 쏘고 이러면은 볼거짐이 심해진다든지, 그리고 리프팅 효과가 별로 없다든지 하는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차라리 이제 고주파 리프팅 쪽으로 가서 이제 피부 전체를 좀 쫀쫀하고 탄력 있게 만드는 시술 쪽으로 가는 게 맞겠죠. 네. 이것 또한 또 원장님께서 상담해 주신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플랜을 짜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야 되겠죠. 네. 네, 맞춤 치료. 저희가 또 곧 있으면 소개를 해드릴 건데, 저희 청담문의 병원에 기계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저희가 이걸 다 뭐 찍어서 어떻게 보여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한번 소개는 해드릴 텐데, 선생님이 선호하시는 기계가 있으신가요? 저희는 대표적으로 초음파 리프팅, 고주파 리프팅, 의사가 시술하는 장비들을 이제 텐세라, 텐서마를 선택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이 장비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은 울세라, 써마지가 조금 더 유명하긴 한데, 이 텐세라, 텐서마를 굳이 선택한 이유는 우리나라 이제 장비 중에서 굉장히 이제 고품질, 고사양의
에너지 그런 고퀄리티의 장비이기 때문에 선택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울세라와 써마지와 출력은 똑같은데 그 어떤 화상의 위험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한 번 했을 때 이제 효과가 조금 더 배가가 된다든지 그 다음에 그 통증이 좀 덜하다든지 이런 어떤 장점이 좀 더 많기 때문에 선택한 면이 있습니다. 그 텐세라의 경우는 울세라보다 통증은 적으면서 한 번 샷에 2줄이 나가거든요. 근데 그 2줄도 그 도트가 굉장히 고사양입니다. 그리고 화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그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도 좀 강력하게 리프팅이 가능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막 3번, 5번 해라 이렇게 권유하지 않고 6개월에 한 번씩 하세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텐서마의 경우는 일단은 이제 이 고주파 계열은 정말 열이거든요. 히팅 에너지이기 때문에 화상의 위험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 뉴스에도 한번 난 적이 있었잖아요. 이제 그 다른 기계지만 뭐 덴서티도 있고 올리지오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고주파 장비만큼은 출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출력이 어느 정도 높으면서도 안전해야 되는 것이 관건이죠. 그래서 이 고주파 장비들이 그 우리가 흔히 메가헤르츠라고 부르는 파장대 이런 거 그렇죠. 있죠. 네. 근데 그 파장은 사실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홈 디바이스도 뭐 파장이 높아서 더 좋네 막 이런 얘기 있잖아요.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거는 와트로 표현되는 출력입니다. 근데 우리가 홈 디바이스는 7에서 10와트밖에 안 되고요. 덴서티, 올리지오 이런 애들은 맥시멈 출력이 150와트입니다. 그리고 써마지와 텐서마는 400와트입니다.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렇게 높은 에너지를 이제 출력을 가지고 시술하면 당연히 효과가 좋은 건데 또 화상의 위험은 없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텐서마는 기존 장비에 비해서 그런 화상을 방지하는 시스템이 여러 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선택한 큰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너무 좋은 설명이고 이 홈 디바이스랑의 차이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선생님이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네. 일단 같은 시술, 같은 기계여도 어느 병원 누구한테 받았느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천차만별이잖아요. 선생님이 맞습니다. 가장 장점으로 또 내세우시는 것 중에 손기술, 네. 뭐 피부과계 타짜라는 소문이 나 이대 나고 나온 있는데 거잖아. 선생님만의 특별한 시술 노하우가 따로 있으신가요? 네, 있죠. 네. 일단은 시술할 때 모든 사람을 똑같이 하지 않습니다. 네, 그 사람의 얼굴형, 비대칭이 있는지 없는지, 길쭉한지, 통통한지, 그 다음에 이제 손으로 잘 이렇게 만져봐서 피부 두께도 좀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층이 두께, 그 다음에 안에 뭐 예전 시술로 인한 멍우리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다 체크를 하고, 그 다음에 한 얼굴이어도 부위별로 피부 두께가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러면은 이 한 사람 내에서도 부위별로 디자인이 조금 다르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좀 꼼꼼하고 세심하게 디자인을 한 다음에 시술을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이 시술을 받고 싶은 분들한테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저희 컨텐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리프팅 하려고 병원에 가서 리프팅 시술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각 장비별로 약간 이제 사용하는 방식이 차이가 있겠지만 많은 샷수를 쏠수록 또 여러 번 할수록 효과가 더 크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의학적으로 딱 봤을 때는 보통 샷수가 300샷에서 600샷 사이면은 웬만하면은 시술은 다 되거든요. 그런데 텐세라의 경우는 한 번에 이제 2줄이 나가니까 600 라인에서 한 1000에서 1200 라인 정도 이렇게 시술을 하는데 어느 병원에 가면은 막 700샷, 800샷 여러 샷 하고 그것도 뭐 한두 번도 아니고 5번, 10번을 하라고 막 이렇게 권유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진짜 부작용 확률이 굉장히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많은 샷수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샷수를 시킨다 그러면 그 장비가 별로 안 좋은 장비이거나 그냥 좀 과잉 진료 좀 과잉 진료라고 봐도 무방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은 의사에게 직접 상담을 받고 의사가 적절한 샷수를 정해주고 그런 치료 플랜을 잘 세워서 시술을 받는 게 가장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시술을 고민하고 계신 관심이 있으신 여러분들은 이 영상 보시고 도움 많이 받으시면 좋겠고요. 선생님께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걸 저희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